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5월 넷째 주 뉴스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19 대책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서울에서만 4천 가구의 신축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급량 판단 기준인 계약 물량은 4월 말 기준 200가구대에 머물렀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과를 낼 만한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립서비스로 국민을 호도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아직까지 계약이 전무한 상황인데 정부는 향후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값은 100일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 개편안과 함께 주택 민간 임대사업자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주택 공급이 확대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매물 유도 방안으로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되면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주는 채찍과 함께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을 채우지 않아도 자진 말소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당근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 만료인 6월 중 이사를 요구하니 이사비와 복비를 달래서 700만 원을 드린다고 했더니 1,050만 원을 주면 7월 중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3년 전세 살다가 나가는데 집주인이 바닥과 벽지 등이 훼손됐다며 원상복구 비용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같은 날 올라온 피해 호소글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여전합니다. 이전까지 서로 양해하면서 넘어갔던 사소한 일조차 돈 문제가 얽히며 분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정은 저마다 다르고 법으로 모두 아우를 수 없는데 획일적인 법 규정으로 강요하고 통제하려다 보니 분쟁이 많다고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차임이 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날 찾은 보정동을 비롯해 대전시 서구 월평일, 이삼동, 세종시 보람동 등은 지난달 19일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도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보유세 부담에 더해 임대소득세 부과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차라리 임대료를 올려 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임차인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동의하지만 과세 부담이 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운명의 날이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달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0.1에서 2.8%포인트,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10에서 30%포인트 상승합니다. 여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에 따라 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만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1주택자나 일반 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1에서 0.3%포인트 인상됩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입주권 분양권 포함 관련 세율이 오릅니다.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되 1주택자의 한 해 과세 기준을 기존 시가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 특위에서 논의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입니다. 이 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의총을 거쳐 모이는 종부세 관련 당론을 내달 임시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한 뒤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